안녕하세요. 옛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세요. 때는 영조임금 시절 태동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평양 땅, 평양 남분박 큰 장터에는 사람들이 삥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외마디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유, 나 죽네. 5명의 사내들이 창바닥에 구르며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앞에는 마삼봉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5명의 포부상들이 장터를 휘몰아치며 행패를 부리다가 마삼봉의 눈에 딱 걸렸던 것이지요.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는 사내들을 쓱 돌아보는 삼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들, 장터에서 행패라니. 평양에 이 마삼봉이 있는 한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이놈들. 이 말에 한 사내가 간신히 일어나 무릎을 꿇으며 더듬대는 거였지요. 아니, 그럼 그 유명한 주먹왕, 박치기왕 마삼봉 날이십니까? 아이고, 소인들이 몰라 배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마삼봉, 키가 8척에 어깨는 장독대만하고 주먹 한번 휘두르면 바람일고 박치기 한번 하면 바위도 깨진다 하여 사람들은 평양 주먹왕, 평양 박치기로 불렸습니다. 5 사내가 일시로 달려드는 것을 오른 주먹으로 한 방, 왼 주먹으로 한 방, 돌려차기로 한 방, 옆차기로 한 방, 코앞까지 다가선 놈을 이마로 들이받으니 숨 몇 번 쉴 사이에 5 사내들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삼봉은 장터에서 미곡상을 운영했는데 이문보다는 적선에 가까우니 상점의 규모는 늘 그 모양 그 꼴이었어요. 저 쌀 한 대만 주세요. 아니, 봉산댁은 식구가 5인데 쌀 한 대로 죽을 끓여봐야 한 끼뿐 아닙니까? 그리고는 쌀을 퍽퍽 퍼내어 아낙에게 주는 거였지요. 자, 어서 밥 지어 아이들 먹이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고맙습니다, 삼봉날이. 이 은혜 꼭 갚겠어요. 아낙이 고마워하자 삼봉은 씩 웃고 마는 거였습니다. 나리는 무슨. 자, 어서 가세요.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짐꾼 칠성이 혀를 차며 타박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삼봉 형님. 매번 그렇게 퍼주다가는 가게가 거덜나고 말겠수다. 하하하, 나야 식소리 없지 않느냐. 삿입에 거미줄 칠까? 삼봉은 돈 버는 것보다 의리를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퍼주었고 장터에서 불의를 보면 벌떡 일어나 주먹을 휘둘렀지요. 악한들은 삼봉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고 가난한 백성들은 삼봉을 하늘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 명성이 평양을 넘어 조선 팔도에 자자했지요. 한편 태동강가에 자리한 청풍월이란 기방에는 미월이란 기생이 있었습니다. 미월의 외모는 태동강의 달빛처럼 아름다웠고 그 재주는 하늘이 내린 듯 했지요. 가야금을 타면 새들이 날아들었고 그림을 그리면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월의 진정한 재주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학문이었습니다. 성균관 출신 선비들도 미월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월낭자의 시 한 수에 이 늙은이가 또 감탄하고 말았소이다. 사서 삼경은 물론이요, 역사와 평법, 심지어 산수에까지 능통했으니까요. 미월도 청풍호를 운영하며
가난한 기생들을 보살폈습니다. 팔려온 계집아이들을 속량해주고 그를 가르쳐 제 발로 설 수 있게 했지요. 기생이라도 사람이요. 그를 알면 세상을 볼 수 있어. 미월 역시 불의를 못 참는 성품이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있으면 청풍월에 힘을 동원해 도왔고 때론 가명에 직접 글을 올려 호소하기도 했지요. 그 덕망이 평양을 넘어 팔도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양에 삼봉과 미월 같은 이가 있으니 우리 백성이 편히 살 수 있지. 사람들은 두 사람을 평양 이절이라 떠받들었습니다. 하나는 주먹으로, 하나는 지혜로 백성을 지키는 영웅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곧 운명이 두 사람을 엮게 될 터였습니다. 말하면 잔소리. 평양에서 제일은 마산봉이지. 주먹 한 방이면 호랑이도 쓰러뜨린다니까. 에이, 자네 말이 틀렸네. 미월낭자의 지혜와 덕망을 어찌 주먹과 비교한단 말인가, 이 사람아. 이런. 주먹, 즉 힘이 있어야 백성을 지키지 않겠나? 에이, 이 사람. 지혜가 있어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법이라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갈수록 목소리는 높아졌지요. 싸움이 붙기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어요. 이 소문이 들불처럼 평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삼봉이 곡식을 정리하고 있는데 칠성이가 다가왔어요. 형님,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이 형님과 미월낭자 중 누가 더 대단한지 떠들어대고 있답니다. 이 말에 삼봉은 픽 웃었지요. 참, 사람들 할 일이 없는 게로군. 하필 기생하고 나를 비교한다고? 형님이야 주먹도 세고 의리도 있지만 미월낭자는 글을 잘 쓰고 지혜가 뛰어나다는군요. 삼봉이 주먹을 들어 보이며 대꾸했어요. 글이나 읽는 여인이 뭘 안다고? 세상은 힘과 주먹으로 지키는 법이야. 삼봉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을 어떤 기생과 비교한다는 게 영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지요. 같은 시각 청풍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월 언니, 요즘 평양 사람들이 언니와 마산봉을 놓고 누가 더 훌륭한지 내기까지 한다네요. 미월이 웃으며 되물었지요. 그 마산봉? 그 주먹이나 휘두르는 장사치 말이냐? 네, 그 사람도 의리가 있고 백성을 돕는다던데요. 미월이 콧방구를 치며 말하는 거였어요. 주먹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으로 무식하구나. 지혜가 없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지. 미월 역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학문을 칼고 닦았는데 한낱 무식한 장사치와 비교된다는 게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며칠 후 창도 주막에서 술꾼들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걸겠네. 삼봉이 미월보다 100배는 낫다. 무슨 소리에. 미월낭자의 지혜가 천하제일이라니까. 둘은 서로 멱살을 잡고 창토 한복판에서 싸웠어요.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편을 갈라 응원했어요. 결국 나절들이 와서야 싸움을 멈췄지요. 이 소문이 삼봉과 미월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이미 마음속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지요. 언젠가 그 기생을 만나면
누가 진짜 평양의 으뜸인지 보여줘야겠군. 주먹만 센 무식한 자. 내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던 어느 봄날 창터에 억울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양반가에서 빚대신 가난한 처녀를 끌고 갔다는 것이었지요. 처녀의 아비가 장터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좀 우리 딸을 살려주지요. 돈 몇 푼에 내 딸을 끌고 갔다오. 삼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감히 양반이라고 백성의 딸을 함부로 하겠다고? 당장 가서 그놈의 머리통을 박살내주마. 주먹을 불끈 쥐고 양반집으로 달려가려는데 누군가 이미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미월이었지요. 청풍월의 기생 20명을 거느리고 양반집 대문을 막아선 것입니다. 미월이 외쳤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백성의 딸을 함부로 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미월의 당당한 목소리가 양반집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생들도 함께 외쳤지요. 처녀를 돌려보내시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늙은 양반이 떨떠름한 얼굴로 나왔지요. 이런 기생 주제에 감히 양반집이래 참견이냐. 양반이라도 도리를 잃으면 짐승만도 못한 법. 어서 처녀를 돌려보내지 못하겠어? 빚진 돈은 내가 갚으리다. 미월의 기세에 눌린 양반은 결국 처녀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환호했지요. 마침 달려온 삼봉이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주먹으로 해결하려던 일을 미월이 말 한마디로 해결한 것입니다. 삼봉은 입맛을 쩍 다셨어요. 기생이 나보다 한 수 위로구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하하하, 첫 번째 대결은 미월낭자의 승리로구나. 며칠 후 평양 가명에서 부당한 세금을 걷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원래 쌀 한 마리면 될 것을 2말씩이나 받아간다는 것이었어요. 장터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소? 우리가 어찌 감당하오? 미월이 이 소식을 듣고 청풍월에서 상의했습니다. 감사나리께 글을 올려 항의해야겠어. 부당한 세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서 말이야. 기생들 모두가 찬성했지요. 미월은 상소문을 작성했어요. 세금의 부당함을 논리정연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삼봉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장터 상인 100여 명을 모아 가명 앞으로 향했지요. 감사나리, 우리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소. 세금을 줄여주시오. 상인들이 가명 앞에 무릎을 꿇고 외쳤습니다. 구경꾼들도 몰려들어 수백 명이 되었지요. 감사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 결국 세금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미월이 상소문을 들고 가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일이 끝난 뒤였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다니. 역시 무식한 방법이로군. 미월은 비웃었지만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론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른 법이니까요. 사람들이 또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두 번째 대결은 마삼봉의 승리로구먼. 아니야, 둘 다 백성을 구했으니 비긴 거지. 아니, 그럼 누가 더 대단한 건가요? 평양 장터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대동강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범람해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물이 빠져 허우적거렸지요. 아유, 사람 살려! 나 좀 구해주시오! 아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이때 옷을 벗어 던지고 대동강물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어요. 마삼봉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낚아채 강둑으로 올렸지요. 1명, 2명, 3명. 거센 물살과 싸우며 10명이 넘는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삼봉은 숨을 헐떡대면서도 뿌듯해했지요. 그런데 미올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청풍홀에 채산을 풀어 큰 배 5척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실력 좋은 백사공들을 고용했지요. 미올이 외쳤습니다. 이 배들로 떠내려가는 백성들을 구하시오. 돈은 내가 모두 대겠소. 사공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니 한 배는 상류에서 사람을 구하고 다른 배는 하류에서 받았지요. 물에 빠진 짐승과 가재 도구까지 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올의 방법이 더 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50명이 넘는 백성이 살아났지요. 와, 최고다, 최고. 미올랑자 만세. 하지만 사람들은 또 갈렸습니다. 봤지? 삼봉은 목숨을 걸고 직접 뛰어들었어. 그게 진정한 용기지. 아니야, 이 사람에. 미올랑자는 지혜로 더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용기가 먼저냐, 지혜가 먼저냐. 술집마다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평양감사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평양의 유지들이 모두 참가했는데 삼봉과 미올도 포함되었지요. 이날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유지 하나가 나서서 말했어요. 오늘 평양 이절이 왔으니 재주를 한번 보이는 것이 어떠하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습니다. 삼봉은 무예를, 미올랑자는 시를 젓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봉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칼을 뽑아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칼날이 번쩍이며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번 휘두르면 바람이 일고 2번 휘두르면 낙엽이 춤을 췄습니다. 마지막엔 공중으로 뛰어올라 3번 회전하며 칼을 던져 관역 한가운데를 맞췄지요. 우와! 신기에 가깝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이번엔 미월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붓끝이 춤을 추듯 움직였지요. 장부의 칼춤은 천지를 가르되 여인의 붓끝은 마음을 울리네. 무와 문이 다르다 하나 백성을 향한 마음은 같도다. 시를 다 쓰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올의 시는 삼봉의 칼춤을 찬양하면서도 자신의 학문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뜻을 담고 있었지요. 삼봉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올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본 것이었지요. 이 여인 보통이 아니로구나. 미올도 삼봉을 다시 봤습니다. 무식한 장사친인 줄 알았는데 그 칼춤에는 예술과 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주먹 만세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트인 사람이군.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불꽃이 튀는 듯 했지만 어딘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지요.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양 사람들의 논쟁은 점점 과열되었지요. 급기야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 소식에 삼봉과 미올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동강 모란봉 아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늦가을 달빛이 밝은 밤이었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내기를 한다니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소? 그래요. 돈까지 건다고 하니 이러다가는 재산까지 이룰 수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내 생각은 변함없소. 백성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하오. 아닙니다.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다스림이요. 백성이 굶주리면 당장 먹을 것을 줘야 하오. 행동이 먼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백성 스스로 일어서게 가르쳐야 해요. 가르침이 먼저요. 두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열이 올랐습니다. 어린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오. 죽음도 두려워 말아야 하오. 의리는 지혜롭게 지켜야 하오. 무모한 죽음은 의리가 아니요.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 말을 할수록 서로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지요. 당신의 주목엔 백성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구려. 그대의 붓굿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서려 있어. 삼봉이 미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월랑자, 그대를 인정하오. 나보다 나은 점이 많소. 미월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봉,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요. 앞으로 그리 생각하겠어. 삼봉이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자,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우리의 대결은 이대로 끝냅시다. 미월도 웃었지요. 그래요. 우리는 무승부예요. 백성들은 삼봉과 미월이 화해했다는 소식에 투덜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어요. 두 영웅이 싸우는 것보다 화해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이렇게 평양은 다시 조용해졌고 대동강 홍수 피해 복구에만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짐꾼 칠성이 삼봉의 미국상에 들어섰습니다. 삼봉 형님, 내가 지금 이상한 일을 보고 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 얼굴이 그리 어둡냐? 며칠 전에 수재민에게 나눠줄 구율미하고 북방으로 갈 굴량미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쌀을 실은 마차가 대동강 나루로 향하고 있더라니까요. 삼봉이 이 말에 핀잔을 주는 거였어요. 이런 놈하고는 굴량리야 북쪽으로 보내야 하니 강나루로 가는 게 당연하지. 녀석하고는. 참. 아니 굴량미는 그렇다 치고 구율미는 왜 함께 싣고 가냐 이거지요. 백성들이 곡식 받으려고 코를 빼고 있는 판에. 칠성의 말에 삼봉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군. 칠성아, 나루로 가보자. 삼봉과 칠성은 불이 나게 대동강 나루로 뛰어갔지요. 삼봉이 보니 관아에서 나온 곡식이 김독바라는 개성 거간꾼 배에 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아, 김독구의 배를 뒤쫓아봐라. 어디로 가는지 알아와. 같은 시각 미월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풍홀에 드나드는 박석이라는 관리가 요즘 술만 마시면 괴로워했거든요. 낭자,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석이날이 무슨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그게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가명의 장부가 아니 내가 술이 과했구려. 미월은 이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석이를 다시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석이날이 혹시 가명의 장부가 두 벌 있지 않습니까?
박석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에? 아니, 어찌 그걸...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국 박석이가 털어놨어요. 감사가 구율미와 굴량미를 빼돌려 사사로이 팔고 있다는 것, 조정에 보고하는 장부와 실제 장부가 다르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삼봉과 미월은 모란방에서 마주쳤습니다. 가명에 비리가 있는 것 같소. 저도 그걸 느꼈어요. 감사가 쌀을 빼돌리고 있어요. 함께 조사하는 게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그것이 백성을 위하는 길이오. 굴량미와 구율미를 빼돌린다는 것은 평양만의 문제가 아니오. 나라 전체의 국방이 위태로워지는 일이오. 두 사람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봉은 곡식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미월은 장부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칠성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형님, 김독보가 곡식을 개성으로 가져가 청나라 상일에게 팔았습니다. 그 곡식 판도는 어디로 가더냐? 예, 평양 가명의 이방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완벽한 증거 사실이었습니다. 미월도 성공했습니다. 박석이의 도움으로 진짜 창부를 몰래 베껴낸 것이지요. 이제 이 증거를 한양으로 보내야겠소. 하지만 그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감사도 이미 눈치챘다는 것을 말이지요. 삼봉과 미월이 증거를 모으며 함께 보낸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미월, 이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오. 당신은 이점에서 빠지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삼봉 당신에게만 위험한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어갔습니다. 미월, 그대가 없었다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거요. 당신의 용기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미월은 붓을 들어 달빛을 등불 삼아 밀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편 평양감사 김시현은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박석이에 의해서였어요. 술에 취해 동료 관리에게 말을 흘렸고 그 말이 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지요. 감사날이 큰일 났습니다. 삼봉과 미월이 장부를... 평양감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를 조사했단 말이냐? 당장 놈들을 잡아들여라! 그날 밤 관병들이 삼봉의 미곡상을 급습했지요. 마삼봉! 영모를 꾀한 죄로 잡아들인다! 하지만 삼봉은 이미 피신한 뒤였습니다. 관병들은 분풀이로 미곡상에 불을 질렀어요. 삼봉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청풍월도 포위되었습니다. 미월은 요녀로 백성을 현혹했다! 포박을 받아라! 그러나 이 일을 예측한 미월은 기생들을 모두 피난시켰고 친동생처럼 따르는 기생 춘설만을 데리고 모란봉 뒷산 삼봉이 숨어들은 숲으로 올라왔습니다. 삼봉, 무사해요? 무사히 빠져나와 다행이오. 그나저나 우리는 쫓기는 몸이 되었구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밀서를 한양으로 보내야 해요. 밀서엔 평양감사의 제목이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유통경로까지 완벽했지요. 하지만 감사가 모든 일을 맡고 있으니 이거 참... 그러자 미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땅길만 있는 게 아니지요. 물길도 있어요. 미월은 기생 춘서를 향해 엄하게 말하는 거였어요.
춘설아, 내가 이 밀서를 한양까지 전해야 한다. 넌 기생이니 검문도 쉽게 통과할 것이다. 한양 대갓집 잔치에 초대되어 가는 길이라 하면 될 것이야. 명심하겠어요, 언니. 춘설은 밀서를 치마폭에 꿰매어 숨기고 대동강 배에 올랐습니다. 삼봉과 미월은 여전히 위험했어요. 관병들이 산을 뒤지며 찾아다녔거든요. 저기 있다! 저기 잡아라! 나졸들이 삼봉과 미호를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아, 미월, 내 뒤에 바짝 붙으시오. 삼봉은 달려드는 나졸들에게 주먹과 발을 날리는데 한 방에 한 놈씩, 한 발에 한 놈씩 나가떨어져 땅에 구르는 거였습니다. 아이고! 으아! 삼봉이 또 한 놈을 박치기로 박아버리고는 호통을 쳤어요. 이놈들! 너희들도 감사의 개가 될 것이냐? 군사를 위한 군량미와 백성을 먹일 구휼미를 빼돌리는 것을 몰랐더란 말이냐? 나라의 역적은 평양 감사놈이란 말이다. 삼봉의 정의로운 말에 나졸들은 멈칫하더니 서로의 얼굴을 보고는 슬며시 창칼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나졸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삼봉과 미월은 열흘을 산속에서 버텼어요. 삼봉이 사냥해서 잡아온 짐승과 미월이 끓여온 마른 떡을 나눠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내가 끝까지 그대를 지켜주겠소. 삼봉, 우리 함께 이겨내요. 15세 후 평양에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요! 아맹어사 출두요!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가명 앞 넓은 마당에 한 선비가 서 있었는데 바로 박문수 어사였습니다. 박문수는 마패를 높이 들어 외쳤지요. 평양감사 김시연 어디 있느냐? 감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끌려 나왔습니다. 그대는 군량미와 구율미 3천석을 빼돌려 사복을 채운 역적이로다. 임금께서 친히 마삼봉과 미월의 밀서를 보셨느니라. 박문수는 밀서를 펼쳐 보였어요. 첫째, 그대는 조정에 거짓 장부를 올렸다. 둘째, 군량미와 구율미를 김독보를 통해 청나라에 팔아넘겼다. 셋째, 은자 2,000냥을 받아 챙겼다. 하나하나 제목이 낭독될 때마다 감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넷째, 이를 파헤친 충신 삼봉과 미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다. 박문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양감사 김시연을 즉시 잡아가두라. 재산은 몰수하고 빼돌린 곡식은 백성에게 돌려줘라. 구경하던 백성들은 환호했지요. 마삼봉과 미월은 어디 있는가? 어서 나오너라. 산속에 숨어있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에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지요. 여기 있습니다. 어사나리. 백성들은 두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습니다. 박문수가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강께서 두 분의 충성과 의로움을 크게 기리라 하셔서 원하는 상을 내리겠다 하시니 말해보시오. 삼봉과 미월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지요. 백성들이 평안히 사는 것이 곧 산이옵니다. 박문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역시 평양 이절이로구나. 상감께서도 이런 답을 할 줄 짐작하시며 특별히 하사품을 내리셨소. 박문수는 비단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거기엔 영조 임금이 직접 쓴 글씨가 있었지요. 의협 쌍절, 즉 의로움과 협객의 기운이 두 사람에게서 빛난다라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습니다. 며칠 후 평양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새로운 감사가 부임했고 빼돌린 곡식은 백성에게 돌아갔지요. 어느 저녁 대동강가에서 삼봉과 미월이 나란히 섰습니다. 미월, 처음엔 그대를 하찮게 여겼으나 이제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소. 나도 처음엔 당신을 무식한 사람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당신의 주먹엔 의로운 마음이, 그 거친 겉모습 속엔 따뜻한 혼이 담겨 있다고 여깁니다. 삼봉이 미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평양을 지키는 게 어떻겠소? 저도 같은 생각이랍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대동강물은 오늘도 요요히 흐르고 모란봉 위엔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주먹바람과 치맛바람이 만나 평양을 지키는 아름다운 바람이 된 것이지요. 네, 의리와 지혜가 하나가 되니 백성을 지키는 큰 힘이 되었다는 평양 이절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옛 이야기 방방곡곡 만담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